자, 보세요. 이게 1945년 상태의 식민지입니다. 전 세계. 이 중에서 이제 그 살색은 식민지는 아니고 저게 영연방이죠. 그리고 이거가 만약에 이제 그 저걸로 가게 되면 저게 뭐예요? 이제 1914년 1차 세계대전 이전으로 18년 1차 세계대전 때로 가게 되면 저 동유럽의 상당수의 나라들이 독립국가가 아니었고요. 중동이 독립국가가 아니었어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저게. 그래서 식민지배에 대해서는 불법이라고 규정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식민지는 합법이냐 불법이냐 차원에서 존재하는 이슈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 인도 같은 경우에 영국의 지배를 초치했잖아. 호족들이 자기들끼리 잡아 죽이고 싸우다가 지쳐서. 인도를 영국이 정복전쟁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걸 합법 불법을 안 따진다니까, 식민지에 대해서는. 식민지 없는 세상을 가자라는 거는 그건 샌프란시스코 글로벌리즘, 냉전 글로벌리즘 때 그건 결정을 한 거고, 불법을 따지게 되면 그다음 배상이 있어야 되죠. 합법 불법이었기 때문에 배상이 없어요. 제가 반일이 이게 순전히 이게 선동질이지 여기 아무 진정성 없다 하는 게 첫째, 식민지배가 불법이다라고 얘기를 자꾸 하는 거 보니까, 아니 어느 나라 법률에 의해서 불법이냐고. 법이라는 건 실정법인데. 아, 참나, 그러니까 이거 폭도예요, 완전히. 폭도 선동 노름인데, 이걸 그냥 온 국민이 다 세뇌가 돼 있는 거지. 두 번째로 제가 반일에 진정성이 없다고 보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아니, 그 정도로 뭐 식민지배, 법률에 의해서 불법이 아닌데도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댕댕거릴 정도로 도덕성과 민족의식이 투철하다면, 일제에 대해서 격분하는 것보다 10,000배, 100,000배, 억만 배를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에 대해서 격분해야지. 근데 중국, 러시아, 북한은 네 친구냐? 그렇게 묻고 싶은 거예요. 중국, 러시아, 북한이 일으킨 6.25에 관해서는 비판 혹은 배상 주장이 없잖아요. 희한한 거죠. 그러니까 진정성 없다는 거지. 진정성 없다는 거예요, 이거. 그렇잖아요. 저 사람이 막 그냥 엄청나게 죽고 그냥 국가가 다 피폐해졌는데. 예. 그래서 노태우 때 특히 러시아는 참전을 했다라고 이렇게 핀포인팅을 못 해요. 왜냐면 고문관들은 잔뜩 와 있었고 공군 지원은 좀 있었는데, 무기값은, 거기에 들어간 무기값은 다 중국으로부터 받아냈어. 러시아는. 그러니까 휴전협정의 당사자가 중국이 들어가 있잖아. 또 중국은 자기들 나중에 면피하려고 얼마나 교활해. 중화인민공화국이 아니라 조선의용군 아니에요. 면피하려고. 그래 놓고 또 자기들 요새는 또 우리가 거기에 우리 중국이 가서 싸웠다라고 또 은근히 또 비공식적으로는 얘기를 하고, 공식적으로 사실 얘기하고. 노태우 대통령을 왜 국빈 초청했겠어요? 우남 이승만 다음에 노태우거든. 그 무렵이 언제냐면, 이제 우리 딱 이렇게 띄워갖고, 중국이랑 수교해라고 지금 시키려고 그런 거예요, 그거. 네. 안 할 수가 없죠. 그때 우리 국력으로는. 지금 같으면은 많이 뻗댈 텐데, 그때는. 지금 같으면 뻗대면서 중국한테 야, 배상금 내놔 그랬을 텐데, 그때는 배상금 얘기도 못했죠. 입도 뻥끗 못했지. 중국과 미국이 사랑에 빠져 있으니까. 중국이 저 배상금 내야 돼요, 저거. 왜 그 얘기 안 하냐고. 그렇게 민족의식이 투철하고 도덕의식이 투철하다며. 저렇게 죽어간 생목숨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일본 순사한테 끌려가갖고 그냥 모진 고초당한 건 그 사람들만 사람이야? 저렇게 죽어간 사람들은 당신 친구들인 중국, 러시아, 북한에서 죽었으니까 그냥 죽어도 좋은 거야? 진정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다고 생각해, 저는. 반의를 주장할 때 그 밑에 도덕의식이나 민족의식이 있어서 주장하는 게 아니다. 저건 다른 의도에서 주장하는 거다, 반일 놀이가. 세 번째, 거기 진정성 없다고 보는 게, 지금 어떤 때인데, 지금 북의 핵과 미사일이 나날이 링게츠를 넘어서고 있고, 그 뒤에 실제 오너가 중국이고, 중국이 세계 질서를 전복하려고 움직이고 있고, 그래서 세계 질서와 중국 사이에 지금 거대 충돌이 일어나 있고, 따라서 중국과 북한 그리고 이제 러시아까지 쇠 울타리 속에 가둬가지고 억제할 수 있는 억제 프레임을 짜지 않으면 큰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일본과의 그런 여러 가지 캐캐묵은 문제 내세워가지고 그냥 팩 토라져가지고 저 일본 놈들 나쁜 놈들이야, 우리가 멸종당하더라도, 우리가 북한과 중국에 의해서 멸종당하더라도 절대 저놈들이랑은 손잡지 않아, 그 소리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는. 즉 이자들은 괴물 중국과 그 꼭두각시 북한을 억제하지 못하면 비극적 결과가 초래된다라는 윤 대통령의 의식, 백모의 의식, 우리 같은 자유시민의 의식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건 전쟁과의 사고방식이야. 북한과 잘 지내면 전쟁 없어. 중국과 잘 지내면 전쟁 없어. 오케이, 잘 지내는 그런 건데 뭐야? 핵 인질되고 평화스러운 노예가 되는 거지. 우린 인질도 싫고 노예도 싫거든. 당신이나 노예랑 인질로 살아. 대대손손이 북한으로 넘어가든지 중국으로 이민 가서. 왜 우리 보고 그래? 자, 이자들이 또 이자들의 반일의 진정성이 없다고 보는 이유는 대한민국이 친일파의 나라라고 주장을 하죠. 그러니까 역사를 말살해서 대한민국은 친일파가 만들어서 친일파가 지배해온 나라다, 이런 인식을 세뇌하죠. 전교조식 교육, 요즘 또 교원노조도 전교조보다 더 색깔이 진하겠죠. 어쨌거나 그런 교육, 그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우리를 이제 세뇌하는 거지, 친일파의 나라라고. 네. 자, 그런데 우리가 일반인이 가지고 있는 반일 감정, 본능적인 반일 감정은 사실 깊은 이치가 있어요. 그거를 악용하는 거예요. 그걸 타락시키는 거예요. 그 본능적인 일본에 대한 경계심에는 이치가 있다고. 그거를 승화시켜줘야 되거든. 얘들은 그거를 아주 야만적이고 앞뒤가 꼭 막힌, 그래서 그 종중 종북의 먹잇감이 되는 수준으로 타락시키는 거예요. 저는 일본에 대한 반감, 일본에 대한 경계심, 저도 굉장히 세거든요. 저는 어느 정도 세냐? 저는 평생, 그 뭐라 그러나, 그 엄지발가락에 끼는 샌들, 그 사실 일본 거거든요. 그 조리라 그러죠. 저는 평생 조리를 안 신었어요. 일본 거라고. 내가 왜 일본 신발 신냐? 근데 저도 일본에 대한 반일 감정이 세요. 경계심도 세고, 이따 조금 다시. 근데 그거를 번지수를 제대로 가야 돼. 그 승화시켜야 돼, 높은 차원으로. 근데 그거를 짐승의 차원으로 선동해가지고 사람들을 다 바보로 만들잖아. 그래서 쟤들의 반일에 진정성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다섯 번째, 얘들의 반응에 진정성이 없다고 보는 게 뭐냐면 지금 방금 말씀드린 거예요. 일제의 진짜 잘못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일제의 참된 문제점은 뭐냐면 닥치고 물질, 닥치고 부국강병이라는 물신숭배를 가지고 어마무시하게 성공을 거뒀다는 게 일제의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또한 닥치고 물질, 닥치고 부국강병, 이러한 노선으로 밀면 정신이 공허해지니까 그 공허한 정신을 신토와 덴노 신앙으로 메꾼 거예요. 이 신토와 덴노 신앙으로 일본인을 무장시켜야 된다는 입장을 가진 사람들을 국학파라고 불러요. 메이지 유신 때 이자들이 나와서 신토 덴노 신앙을 절대적 종교 체계로 만들었어요.
이게 잘못인 거예요. 세 번째, 그렇게 해서 이게 이제 무신 숭배고 아주 천박한 닥치고 물질주의, 닥치고 무국강병주의인데 이게 승승장구를 하니까 일제 쥐어 터져가지고 빈사 상태로 빠졌던 두 나라는 바로 공산화로 가버리죠. 러시아랑 중국은. 열받아서. 공산주의 하면은 부국강병 한다고 생각해서. 그 다음에 독일의 나치 같은 거, 바로 이거 본딴 거예요. 즉, 이러한 피바다 물질주의의 물꼬를 튼 게 일제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류가 있기 전에 인류가 있었다. K-웨이브는 아무것도 아니다. J-웨이브다. 언제? 100년 전에. 야, 저 나라 봐. 아무것도 아니었던 나라. 키도 요만하고 사람들도 좀 빈약하게 생겼는데 그냥 저렇게 해서 그냥 닥치고 물질, 닥치고 북극광병으로 똘똘 뭉쳐서 가니까 열강이 돼서 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육군을 가졌다는 러시아를 개처럼 쥐어 패고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중국을 개처럼 쥐어 패고 그리고 아시아의 맹주가 됐네. 전부 부러움의 대상이에요. 즉 일제의 행보는 그 자체로 뭐를 뜻하냐면 현대 문명이 정신의 게임이다. 가치의 게임이다라는 진실을 은폐하는 거예요. 현대 문명의 뿌리는 두 개입니다. 이중 나선 뿌리예요. 하나는 르네상스예요. 르네상스의 핵심이 뭐냐면 네 눈알과 네 머리로 진실인지 아닌지를 끊임없이 점검하면서 살아라는 소리예요. 진실 존중이에요. 그래서 저게 비판적 사고라고요. 크리티컬 띵킹, 비판적 사고라는 건 뭐냐면 나의 지금 생각이 진실이야 아니야, 진실이야 아니야를 검증하는 백단에서 돌아가는, 뒤에서 돌아가는 검증 회로를 가진 상태, 그걸 비판적 사고 능력이 있다 그래요. 남을 비판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를 객관화시켜서 보는 거, 나를 쿨하게 응시하는 거. 힘들죠? 특히 그것이 그 영역이 나의 이해관계, 나의 커리어, 나의 생명, 나의 생존과 관련된 문제에서 냉정하게 나를 본다? 객관적으로 나를 본다? 그건 거의 이제 성인군자 반열에 들어가는 거죠. 예. 그 진실 존중 그게 어려워요. 그게 르네상스 정신이에요. 그 다음에 종교개혁. 종교개혁은 개인, 자유, 실존적 존엄성이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단독자고 나와 하나님이 만나는데 중간에 매개가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개인, 자유, 실존적 존엄성이라고요. 그런데 거기다가 같이 교회 조직이 있으니까 저게 교회 조직이라는 건 교회는요, 최근까지 종교 조직은 최근까지 정치 조직이에요. 모든 정치 운동은 종교적 형태로 나타났어요. 현대 문명 이전엔. 그러니까 뭐 시민혁명 이런 거 이전에는. 그러니까 교회를 끼고 있는데 그 교회 베이스로 혼자서 뭐 하나님 만나겠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교회의 교리 자체가 저렇게 잡히게 되면 저게 사회 체제, 정치 체제의 변화를 요구하게 돼요. 혁명성을 가지게 된다고요. 그 두 개입니다. 그 두 개가 이중나선이에요. 르네상스와 종교개혁. 요즘도 이렇게 보면 뭐 인본주의란 말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인문주의입니다. 휴머니스트의 번역은 인문주의예요. 뒤져보세요. 정확하게 인문주의. 인문주의라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이 인간의 느낌과 인간의 삶과 인간의 생각을 담백하게 그대로 그리고 관찰하고 이러한 예술과 사상을 중시하는 것. 그게 인문학이에요. 그게. 그렇다 그래서 우주의 중심에 인간을 둔 건 아니야. 인간을 열심히 관찰하는 사람이 우주의 중심에 아메바를 둘 수 있어요? 그거야말로 생명의 원초적 형태라고 생각하고. 인본이라는 건 anthropocentric이에요. 우주의 중심에 인간이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따라서 신앙심이 깊은데도 인문학을 굉장히 깊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정확하게는 우리 사실 푸른 눈의 건국의 아버지 호모 헐버트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엄청난 인문학자거든요. 엄청난 인문주의자예요. 휴머니스트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인문주의를 인본주의라고 번역을 해놓고 인본주의는 나빠요. 르네상스는 나빠요. 그거는 신본주의 하나님에 대한 부정이에요. 라고 떠드는 약팔이 프로테스탄트 혹은 뭐 이런 그 기독교 뭐 이런 전도사 혹은 뭐 강연자들이 디글디글한데 공부 좀 하세요. 공부 좀 하세요. 뿌리가 굉장히 서로 얽혀 있어요. 저 르네상스하고 그 프로테스탄티즘은. 그러니까 르네상스는 인문주의예요. 인문주의, 그러니까 휴머니테스, 인문학, 휴머니스트, 인문주의. 인간의 머리와 인간의 눈알, 인간의 느낌에 충실해서 진실을 추구해가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내 느낌, 나의 생각이 그러니까 정확한가 아닌가를 끊임없이 비판적 사고 회로, 비판적 검증 회로를 돌리는 것. 그 비판적 검증 회로 때문에 설사 내가 죽더라도, 설사 내가 치명적인 손해를 보더라도, 이게 르네상스 자세예요. 이게 진실 존중이. 예,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자, 일제가 이런 깊은 얘기를 안 하잖아. 어느 정도까지 안 해요. 하나님이 안배하신 해피엔딩이란 뜻이란 말이에요. 디바인 코미디. 그 일제가 딱 책 번역을 신곡. 그 다음에 재판 과정. 카프카의. 일본 사람들 특이해요. 다스 프로체스거든. 원어 이름이. 재판 과정이에요. 그거 보면 재판이 되는 듯 안 되는 듯 질질 끌다가 아무 결론도 안 난 상태에서 어느 날 가죽 잠바 입은 두 사람이 집을 쳐들어와서 나를 끌고 나가서 내 심장에 칼을 찔러 넣었다. 그게 그 작품의 마지막 문장이야.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쓴 작품이에요. 재판 과정, 그러니까 어떤 그게 이제 나치나 이런 그 전체주의가 등장하는 그 혼란된 사회에서 원래 돌아가야 하던 사회의 프로세스가 다 마비된 상태를 그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판 과정이라 그래야죠. 심리 과정, 재판 과정. 근데 책 제목이 뭐예요? 심판. 사고방식이 못 쫓아가는 거예요. 과정을 중시한다는 건 뭐겠어요? 바로 진실 존중이라든지 현대 문명의 핵심 아니에요. 과정을 중시하는 게. 왜냐면 진실이라는 건 고정된 게 아니에요. 보다 진실된 것을 향해서 나선 구조를 그리면서 계속 접근해 가는 것. 그게 진실이야. 과정이 얼마나 중요하냐고요. 법치는 과정이잖아요. 법률 프로세스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현대문명의 핵심적 개념을 일제 혹은 일본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삐끗해요. 그런 거에 부닥칠 때마다. 지금도 그래요. 그 일제 때부터 그랬던 거예요. 그러면 현대문명을 반쪽으로 본 거예요. 자, 이게 우리한테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야, 백모 그렇게 어려운 소리 하지 마. 너 어떻게 그렇게 그 아무것도 아닌 걸 그렇게 어렵게 표현하고 그러냐. 야, 닥치고 부국강병하면 돼. 애국하면 돼. 저는 그런 말 들을 때 막 아찔아찔하다고. 그런 말 하는 사람은 저는 동지로 생각 안 해요. 현대 문명이 얼마나 무섭고 엄혹하고 인간을 타락시키는 힘이 있고, 왜냐면 인간을 그 시장 속에 떠서 혼자서 아등바등 살아가는 단독자로 만드니까, 원자적 존재로 만드니까 무도덕해지잖아요. 그럼 이러한 무도덕해진 인간이 어떻게 다시
성숙한 개인성에 도달하는 것을 통해서 공동체 멤버가 될 수 있고, 그때 공동체의 기본 틀과 원칙이 뭐냐, 이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우리가 엄청난 그런 과제를 안고 살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제 5개 이유 살펴봤죠. 이제 6가지, 6번째 이유 한번 보죠. 지금 반일 죽창 노름하는 사람들 중에 전후 일본이 뭘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 이 일본의 소위 보수우파의 희한한 정신 구조는 뭐냐면 우리는 희생자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과 자유진영에 대해서 복잡한 심리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중국이 좀 난장을 부려야, 세상이 시끄러워져야 다시 일본이 전쟁할 수 있는 국가, 일본이 좀 다시 그럴 수 있는 일본의 위치가 좀 나올 텐데, 이러면서 뭐 난장 부려도 우리랑은 바로 뭐 불똥 튀겠어, 이렇게 룰루랄라를 했다고요. 그 룰루랄라가 어디서 드러나냐. 예를 들면 조총련을 2000년대 초까지 방치하잖아. 예를 들면 조총련을 1950년대 말서부터 무려 25년 동안 북송하는 것을 진행하잖아요. 10만 명 이상 북송했죠. 저 조총련을 통해서 들어간 돈이 북한을 먹여 살렸어요. 저게 햇볕으로 들어간 돈보다 따따불이에요. 저게 사람도 엄청 들어갔고 기술자도 많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제 영해를 우리 유신 때 이렇게 해서 막 78년인가 72년인가 우리나라 망하려고 할 때요. 영해를 축소해서 말하자면 뺑뺑뺑뺑 그 소련, 러시아 배, 중국 배가 막 대한해협, 스시마 해협하고 일본 열도 주위를 뺑글뺑글 돌면서 놀 수 있게 만들어줬잖아요. 저게 지금 그 코스예요. 저 코스에 걸리는 부분, 스시마 해협, 그 다음에 스가루 해협, 그 다음에 저기 어디야 그 큐슈 쪽, 이런 데는 4군데를 영해를 축소했어요. 그래서 일본 근해를 중국 배, 러시아 배가 뺑뺑 돌 수 있게 한 거예요. 저거 제가 보기에는 미국 뭐 먹어라 이거지. 뭐 너희가 뭐 원자력 뭐 잠수함이 왔다 갔다 해. 오케이, 왜 너희만 왔다 갔다 하냐? 러시아 것도 좀 왔다 갔다 하게 해야지 우리는. 그런 사고방식이에요. 그러니까 황당한 짓을 저질렀다니까.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야 북핵 뜨면서 중국 폐악질에 기겁을 하고 팔짝팔짝 뛰는 중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마침 미국이 잘 나서줬으니까 이걸 끌어다가 우리랑 같이 중국을 겨냥하는, 중국과 대립하는 최일선에 세워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가 정말 당한다고. 저거 후방에 남겨두면. 그리고 일본이 최일선에 서면 중국을 제압하기가 훨씬 쉬워요. 자, 이런 문제라고요. 지금 우리 그 윤석열 대통령이 한 발언에 전체 걸려있는 문맥은. 자, 반일의 2가지 용도가 있죠. 하나는 이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거죠. 대한민국 의심하게 만들고, 정통성은 뭐 북한에 있다, 혹은 공산혁명을 한 중공에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종북을 위한 이제 밑자락을 쫙 준비하는 거죠. 네. 전처리를 하는 겁니다. 둘째는 이제 조국의 죽창을 위해서 이제 하는 거죠. 이건 뭐냐면 한미일 삼각 안보 체제 죽이기예요. 한미일 삼각 안보 체제. 저게 뜨면은 제대로 되면 중국이 숨을 못 쉬고 북한이 숨을 못 쉬니까 저걸 어떻게든 두들겨 부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이번에 말 잘했어요. 저렇게 팍 저질러 놓고 제 말은 지금 보세요. 지금 중국과 북한을 제압을 못하면 우리 골로 갑니다. 중국과 북한을 제압하려면 마침 미국이 나서가지고 일본을 막 푸시를 하고 있으니까 한미일 삼각안보 체제 해야 되고요. 예, 그러면 당장 우리는 공짜로 우리보다 무려 30배 이상 더 많은 위성을 띄워놓은 일본으로부터 오는 그 군사 정보를 우리가 실시간으로 연동해서 받습니다. 일단 먼저 생기는 게 생겨요. 이러면서 얘기를 그렇게 할 수 있는 판을 깐 거예요. 대통령이. 전 잘했다고 봐요. 할 말은 하고 삽시다. 예. 할 말 하는 사나이 윤석열 만세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말 잘하는 악마와 말 못하는 유인원,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국힘의 저거 객인 거 보세요.